MBTI가 한창 유행하더니 최근에 이제 새로운 테스트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HSP 테스트입니다. HSP가 높은 인물, 대표적으로 HSP가 굉장히 높은 인물, 우리가 일상적으로 민감한 거랑 예민한 거랑 혼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요거 제대로 이해해보고 필요하다면 내 강점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방법까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이코패스, 나르시시즘, 인격적 장애의 일종,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르며 굉장히 위험하죠. 타인을 지배하려고 하고 때로는 착취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조금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MBTI가 한창 유행하더니 최근에 이제 새로운 테스트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HSP 테스트입니다. HSP는 Highly Sensitive Person을 줄인 말이고요. 한국말로 바꾸면 정말 민감한 사람, 뭐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뭔가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도대체 이 테스트가 갑자기 왜 주목을 받고 있는 거지? 그러실 수 있는데 요거 제대로 이해해보고 필요하다면 내 강점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방법까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일레인 아론이라는 사람이 제안한 용어거든요. 전문적인 의학 용어라거나 혹은 장애 여부를 나타내는 그런 용어는 아니고요. 그냥 특정 성격 혹은 기질을 보여주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얼마나 민감한지를 알려주는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항목이 총 26개가 있는데 그 테스트에서는 7개 이상이면 민감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 결과를 오해하실 수 있어서 좀 미리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민감한 거랑 예민한 거랑 혼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민감하다는 거는요, 우리의 감각기관이 아주 약한 자극에도 반응할 수 있다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민감하다, 귀가 민감하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죠. 예민한 거는 내 반응이 과도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그렇게 화낼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굉장히 화를 많이 내요. 과잉 반응이죠. 예민한 사람들이 보통 과잉 반응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상황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주변에 소음이 있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모두 민감한 사람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10명 중에 몇 명은 그냥 좀 소리가 크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또 그 중에 몇 명은 왜 이래 하면서 거기서 과도하게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예민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되고요. HSP에서 이야기하는 건 민감한 거라는 겁니다. HSP는요 4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깊이 있는 사고 처리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자극을 접했을 때 그냥 단순히 이게 뭐구나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자극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깊숙하게 들여다 본다는 거죠. 그거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게 잘못 발전하면 반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랑 연결하는 과정에서 안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안 좋은 일이었구나 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꾸 떠올립니다. 그러면 좋을 수 있을까요? 떠올리는 동안 내내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더 많이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주의하시는 게 좋죠. 두 번째, 과자극은 뭐냐면요. 사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걸 우선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과자극 성향을 가진 경우에는 이런 세세한 변화까지 놓치지 않고 반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처리해야 할 자극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감정에 대한 반응성인데요. 이거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크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거 자체로는 문제가 없지만 너무 과도하게 되면 오히려 다른 생각을 못하게 막을 수도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감각 민감성인데 이거는 HSP를 가장 대표하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감각 자극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잘 캐치하지 못하는 것들도 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놓치는 정보들을 다 찾아냅니다. 사실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람일 수 있는 거죠. HSP가 높은 인물, 대표적으로 겨울왕국 보시면 엘사가 HSP가 굉장히 높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엘사는 극 중에서 계속 본인의 감정이나 본인의 내면 세계를 아주 깊숙이 들어가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감지해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외부의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사에게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데요.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한다는 거죠. 사실 겨울왕국의 엘사는 HSP 성향이 매우 높지만 그걸 아주 본인에게 맞게 발전시킨 캐릭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짱구는 못 말려 많이들 보시잖아요. 거기에 철수가 보면 감정 변화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눈치도 빠릅니다. 근데 눈치가 빠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변의 세세한 변화를 잘 감지한다는 거예요. 친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건지도 당연히 훨씬 더 잘 알게 될 거고요. 친구의 상황에 맞게 챙겨주니까 아주 섬세해 보이는 거죠. 이 외에도 사실은 예술이나 창작에 종사하시는 사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HSP 정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 분야에서 계속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잘 보지 못하는 것, 놓친 것들을 보고 그걸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그래야 새로운 무언가가 나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창작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HSP가 되게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내가 얼마나 민감한지 그것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기분 좋을 때는 대박 이러고 좀 짜증날 때는 헐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감정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해도 정말 뛸 듯이 기뻐할 일이 있고 그냥 미소 지을 만한 정도의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의 종류와 정도를 파악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본 준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민감하다면 그걸 통해서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HSP 자체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결국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을 거고 그 다양한 사람들 중에 나는 HSP가 높은 사람이고 그러면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내가 맡을 수 있는 역할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꽤 오랫동안 민감함이 문제 혹은 결함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세상은요 다양한 성격, 다양한 특징,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민감함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 공동체나 우리 사회는 불완전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본인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그것 자체에 대해서 자책하기보다는 어떻게 강점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지를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주변에 있는 분들, 내 친구가 혹은 내가 아는 사람이 민감하다고 그걸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에 훨씬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